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원민입니다. 오늘은 안면거상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데 댓글이나 Q&A를 통해서 이런 질문들을 좀 추려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면거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안면거상은 처진 얼굴을 처지기 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귀 주변으로 이제 절개를 가해서 처진 얼굴을 이렇게 당겨 올리는, 처지기 반대 방향으로 당겨 올리겠죠. 이렇게 당겨 올려서 남는 조직을 잘라내는 이런 수술이라고 간단히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안면거상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안면거상은 처진 거를 되돌리기 위한 수술인데, 또 요즘은 이제 상대적인 처짐, 윤곽수술 후에 특히 아니면 갑자기 살을 빼셨거나 해서 노화에 의한 처짐이라기보다는 어떤 안에 뼈의 볼륨이 주는데 겉에 조직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생기게 되는 상대적인 처짐을 교정하기 위한 이런 수술로도 많이 시행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들어온 질문을 정리해서 제가 각각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층을 당연히 녹문실로 고정을 하죠. 물론 안 녹문실로 고정을 할 수도 있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녹문실로 고정을 하는데, 우리가 쓰는 녹문실 자체가 녹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가 돼요. 수개월이 소요가 되니까 그 사이에 아물어서 보통 2달 정도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녹문실 자체가 꼬맨 스마트층이 완전히 아물어서 다시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무는 상태까지는 당연히 이 힘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 이제 녹아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겉에 피부도 사실 녹문실로 꼬맬 수 있죠. 녹문실로 꼬매면 당연히 실밥 뽑을 필요도 없고 편리할 수 있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녹문실이 녹아서 없어질 때까지 봉합을 유지하게 되면은 흉터가 굉장히 많이 남게 돼요. 우리가 이제 영화에 보듯이 칼자국이 있는 얼굴에 실밥 자국이 남아있는 그런 심한 흉터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안녹문실을 사용해서 봉합을 하게 되고, 일정 기간 흉터가 생기기 전, 대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를 보는데 그 전에 실밥을 뽑게 되는 겁니다. 구독! 안면거상 후에 이제 밴드 착용에서 질문도 많고, 이제 거기에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목적은 얼굴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게 유지한다는 목적이 있지만, 이미 우리가 수술 과정 자체가 굉장히 거의 그런 걱정 없을 정도로 타이트하게 봉합이 돼 있고 이제 완성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헤어밴드는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가벼운 어떤 이제 압박감을 주면은 붓기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이 얼굴 수술 후에 굉장히 좀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안정감도 좀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강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가벼운 어떤 강도를 해주시면 붓기 빠지는 거나 다른 면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외출하거나 특히 밤에 주무실 때는 할 필요가 없죠. 불편해서 잠자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가볍게 TV 보실 때나 집에 있을 때 아니면 가벼운 외출할 때 하고 다니시는 거는 괜찮지만,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출혈되는 거를 밖으로 빨리 배출시켜서 회복을 빨리 하게 하는 위함이고요. 피통이 막 넘쳐날 정도로 피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살짝 흘러나오는 정도인데, 피주머니에 안 차도 자연적으로 흡수되는 정도의 양이긴 합니다. 하지만 피통을 차게 되면 음압으로 밖으로 빨아당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된 피부가 더 유착이 잘 되게 하고 붓기도 훨씬 빨리 빠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플러스 알파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도대체 어디에 넣는 거냐? 살짝 튀어나온 관이 지나가는 자국이 보일 정도로 피부하고 스마스 사이의 공간에 넣게 되는 거거든요. 피부가 빨리 회복될 수 있게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지 안 한지 모를 정도로 이제 그렇게 잘 못 느끼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시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 다음날 빼셔도 상관없습니다. 피부원에 대한 거는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다. 가벼운 마음으로 하실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병원은 수술을 워낙 잘해서 출혈이 없기 때문에 피통 안 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원장님이 계신다고 그러는데, 나는 수술을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전혀 출혈이 없어. 거짓말이죠.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람 몸을 다루는 입장에서 만에 하나의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피통을 찰 경우에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플러스 알파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 환자한테 그렇게 큰 소리 칠 수는 없는 게 진정한 의사 아닐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좋아요.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10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다시 그만큼 처지기 위해서는 15년 아니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정도로 처짐이 더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고, 대부분의 경우에 빠르면 7, 8년 아니면 보통 한 10년 정도 지나시면 사진을 비교해 보면 처짐이 다시 많이 생겼다. 하지만 그분이 수술을 받기 전보다는 아직도 덜 처진 상태예요. 보통 7, 8년, 10년 정도면 우리가 유지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어떤 격렬한 운동, 이거는 한 달은 지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뭐 마라톤이라든지 어떤 뭐 다른 뛰는 격렬한 운동을 하면 처짐이 더 빨리 생긴다는데 뭐 그런 거 뭐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수술을 했다고 해서 수술 안 한 사람보다 그런 운동을 할 때 더 많이 처진다? 그건 아니죠. 뭐 이건 어떻게 학술적으로 뭐 증명되면 아니지만 제 경험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제 지식을 종합해 보면 수술 후에 얼굴 안에 있던 지지 조직이 더 단단해지거든요. 더 타이트해지고, 만약에 뛴다고 하면 출력이 움직임이 적겠죠. 제 생각에는 오히려 수술 안 하신 분들보다는 그런 격렬한 운동이라든지 움직임 때문에 처짐은 더 덜할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술하는 거는 처지기 전 상태로 돌리는 거니까 처져서 더 깊어졌던 주름은 좋아지지만 원래 있었던 주름은 당연히 남는 겁니다. 뭐 주름이 덜 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게 다 가능하냐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주름을 마저 더 피겠다고 리프팅을 더 한다 그러면 이 콧볼이라든지 입 모양 자체가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유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수술하면 안 되고, 그런 팔자의 개선을 원한다 그러면 더 꺼진 부분에 어떤 뭐 지방 이식이라든지 필러라든지 아주 깊은 분들은 귀족 수술이라든지 이런 볼륨을 추가해서 좀 개선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딘가를 절개해서 조직을 잘라내야 되는데 흉을 숨길 방법이 없어요. 대부분 동양인 경우에는 서양 사람보다 훨씬 흉이 많이 남게 되고 또 색소 침착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별로 권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뭐 할 수는 있다. 그리고 그런 수술 자체가 존재합니다. 손도 아주 처짐이 많은 경우에는 어딘가를 절개해서 이렇게 피는 수술이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손에 저희가 지방 이식이 가능하거든요. 지방 이식하면은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다른 부분보다는 움직임이 있어서 흡수도 좀 빠르고, 또 웬만한 이제 손에 아주 심한 주름들은 흡전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방향으로 고려를 해야지, 이 얼굴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절개를 하는 리프팅 수술은 흉터를 감출 방법이 없어서 좀 하기 곤란하다. 특히 동양인들한테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몸만 당기면 된다. 얼굴은 변하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수술을 시행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절개를 해야 되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귀 뒤만 절개해서는 수술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귀 뒤를 절개해서 목을 당기게 되면 이 귓볼이 뒤로 딸려가게 돼요. 여기에 절개가 안 들어가면. 당연히 앞에를 절개해야 되는데 위쪽으로 절개를 해야 되고 결국은 전체 거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굳이 나는 목고상만 하고 싶다고 하면 심한 세로주름 정도는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수술입니다. 목고상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안면거상 할 때처럼 그렇게 타이트하게 목을 당기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독! 유전적 원인으로 또 탄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젊은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담하는 경우를 제가 이제 돌이켜보면 아주 젊은 분들은 그러니까 처짐이 아닌 얼굴 쉐입의 문제를 처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런 경우라도 거상보다는 뭐 가벼운 지방 흡입이라든지 뭐 슬리프트라든지 다른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정확히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 수술의 어떤 필요성이 확실하면 할 수 있다. 하지만 환자 본인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상업적인 목적이 제일 강하겠죠. 그런 것 때문에 싸게 하는 병원, 또 좀 뭐 어떤 병원은 그거 자체를 마케팅 포인트로 잡아서 말도 안 되는 고가로 해서 수술 실력을 포장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상업적인 목적이 아닐까요? 그래서 정리하면 제 의견은 뭐 가격이 너무 황당하게 따거나 아니면은 말도 안 되게 비싸다. 그러면은 뭐 제 생각은 문제겠다고 생각합니다.
실리프팅이나 필러를 했다고 뭐 안면거상 못할 이유는 당연히 없고요. 녹는 실로 실리프팅을 하니까 되게 흔적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필러를 맞은 경우도 되게 수술하는 과정에 필러가 많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거를 하게 되고, 또 아주 과거에 한 7, 8년 전 이전에 이제 실리프팅 했던 분들은 많은 실들이 안 녹는 실을 썼으니까 남아있거든요. 그것도 수술 과정에 대부분 제거됩니다. 제거되니까 어쨌든 뭐 그런 게 수술의 장애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턱 밑 처짐은 사실은 안면거상으로 이것까지 당기기 어렵고 별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턱 밑 처짐은 그래서 이제 따로 이 턱 밑에 절개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이제 목에서 말씀드리면 가로주름은 절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거의 선천적인 주름이나 마찬가지인데, 리프팅이 되면서 그런 가로주름이 좀 흐려질 수는 있지만 절대 없어질 수는 없어요. 해결이 가장 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당연히 얼굴 쉐입입니다. 그러니까 처짐 때문에 얼굴이 길어지고 넓어지는 게 이제 대부분의 변화거든요. 그런 쉐입은 진짜 처지기 전 상태로 거의 되돌릴 수 있다. 사악한 턱선 다 회복할 수 있죠. 회복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게 또 가장 좋은 효과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면거상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제 여러 질문들에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고 또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이원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